드라마 스타트업으로 배우는 스타트업 실전 노하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본 방송은 매주 제가 해드리고 있는 IT 이슈 위클리의 번외편 특집 기획 방송입니다. 스타트업 컨설턴트인 제가 바라보는 이 드라마 스타트업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네. 자, 드라마 속에 나오는 스타트업 용어, 그리고 또 경영 노하우, 게다가 또 제가 직접 체험했던 생생한 창업 경험담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드라마 스타트업과 함께 스타트업의 실전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시죠. 컨텐츠 기획에 도움을 주신 고마저씨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 오늘은 드라마 스타트업 7화와 8화에서 뽑아봤는데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자, 매달 얼마를 쓰는지 봐야 해요. 라는 대사에서 나온 건데, 번레이트 계산 시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고급 인력을 날로 써먹겠다는 소리네요. 자, 외주에 대한 얘기인데, 외주의 늪에 빠지지 마라 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조카가 찬호한테 문자를, 이 찬호가 박찬호죠. 네, 찬호한테 문자를 쳤대요. 이런 대사가 있는데, 자, SNS 마케팅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번레이트 계산 시의 주의사항. 자, 매달 얼마를 쓰는지 봐야 돼요. 7화에 나왔던 대사 내용인데 한번 대사를 먼저 들어보시죠. 창업지원금 1억을 받으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스타트업의 경비 지출 속도를 번레이트라고 합니다. 그 번레이트를 먼저 계산해야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가 나와요. 스타트업의 경비 지출 속도를 번레이트. 매달 얼마를 쓰는지를 봐요. 우리가 창업지원금으로 예비비로 30%를 미리 잡아두고 여기서 일단 예비비로 30% 잡아두고 남은 7천 중에 교통비, 통신비, 장비비를 1,000만 원으로 잡고. 네. 매달 얼마를 쓰는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이 한지평이 이메일로 아주 친절하게 서달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번레이트 계산 시의 주의사항. 자, 대부분 말이죠. 번레이트를 계산하면 일단 판관비만 계산을 해요. 판관비만 계산을 합니다. 근데 매출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매출 원가는 예상이 되는 그런 매출 원가는 반드시 산입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매출에 대한 예측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시고 매출이 뭐 최대한 늦게 들어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매출 원가는 매출이 들어오면 이게 돌고 도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출 원가를 반드시 산입해야 된다. 요거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유통업, 커머스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입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런 비용들이 초반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런 비용들을 의외로 이 재무 파이낸셜 프로젝션을 하실 때 월별로 프로젝션 하실 때 그냥 대충 럼썸으로 잡아요. 그냥 대충 뭐 1년에 보면은 뭐 얼마가 팔리면 뭐 이거 매출원가 이렇게 메꿔지고 막 이렇게 그냥 퉁치시는데 이거 실제로 월별로 타이밍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의외로 매출이 발생을 해도 돈이 들어오는 건 3달, 4달 뒤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플랫폼에서 뭐 정산을 해주는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하셔서 이 돈이 돌기 이전까지의 매출 원가는 반드시 산입을 하셔야 된다. 그게 번레이트에서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번레이트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거나 중요한 건 번레이트라는 단어의 뭐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진 돈을 몇 개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매출 원가는 반드시 산입을 하십시오.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앞에 대사에서도 보셨는데 우리 교통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인건비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판관비, 본격적으로 판관비를 계산할 때 많은 분들이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IT 기기, 사무기기, 간식비, 식비, 식대, 이런 거, 그죠? 회식비, 이런 거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아주 잘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을 만나요. 의외의 복병이 뭐냐면 퇴직 충당금, 4대 보험의 회사 부담분, 그 다음에 연말에 또 발생하게 될 연차 수당, 그 외에 각종 세금,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되게 생소하시죠? 많은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아예 고려를 안 하고 계시다가 정부에서 갑자기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청구서 막 빵빵 날라오면 갑자기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비용인데 이게 왜 나가지? 그리고 또 시간 지났더니 퇴직 충당금을 안 쌓아놔가지고 퇴직연금 이런 걸 들어줘야 되는데 회사 돈이 없어요. 그럼 이제 갑자기 사람이 퇴직을 하면
그때 갑자기 이제 막 또 난리가 나는 거죠. 퇴직금 구하러 막 빚내고 이런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이 좀 상세가 됐지만 연차 수당, 연차를 최대한 많이 쓰게 하죠, 사실 회사에서. 그러나 어쨌든 연차가 남아 있으면 또 연차 수당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버퍼를 두거나 어느 정도 예측해서 산정을 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 의외의 복병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그 외에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또 어설프게 뭔가 아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부가세 환급이 분기마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가세 환급되는 걸 좀 고려해서 약간 뭐 버퍼는 따로 안 둬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레코멘드를 해드려요. 부가세 환급 같은 거는 일단은 고려하지 마십시오. 번레이트를 잡을 때 그냥 무조건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막말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부가세 환급이 어떤 상황에서 되는지. 뭐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가 낸 부가세와 우리 회사가 받아서 대신 이렇게 신고를 하는 부가세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차이를 이제 봐가지고 이렇게 환급을 해주는데 뭐 몇 가지 요건들이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일단은 고려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매입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중에 10%는 3개월 뒤에 들어오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일단 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그대로 나중에 그냥 버퍼로 해피하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수적으로 돈은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으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 예산을 전체를 다 산정을 하셨다. 뭐 세금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10% 정도를 버퍼로 더 잡으세요. 아까 그 드라마 속의 대사에서는 일단 30%를 예비비로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느낌은 아마 여기에 제 위에서 말했던 이런 퇴직 충당금이나 뭐 사대보험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걸 아마 고려해서 아마 얘기한 것 같고요. 제 경험상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30%까지 예비비를 잡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체 예산을 뭐 세금과 관련된 것까지 다 고려를 잘 했다면 그 기준에서 한 10% 정도 더 잡는 게 좀 일상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안을 다 완성했다. 그러면 반드시 외부 전문가, 뭐 저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회계사, 뭐 이런 분들한테 하여튼 최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전문가를 액세스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최대한 뭐 창업의 선배들이라도 있잖아요. 먼저 창업을 해서 이미 재무제표를 한 턴 돌아본, 1년 정도 돌아본 분들은 야, 이거 1년 돌아보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이 여기저기서 나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빼놓지 말고 잘 기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번레이트를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빼놓다 보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나와가지고 모아놓으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잊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외주의 늪에 빠지지 마라. 야, 요거 약간 이제 아픈 얘기인데 한번 일단 대사부터 들어보시죠. 말도 안 돼. 그럼 고급 인력을 날로 써먹겠다는 소리죠. 그런 조건을 누가 받아요? 많이들 받아. 스타트업한테 제일 아쉬운 게 레퍼런스잖아. 회사 소개서에 모닝그룹 로고 한 줄 받겠다고 목숨 걸고 달려드는 업체들 많아. 하긴 그 한 줄 있으면 다음 한 줄은 좀 쉬우니까 이해는 가는데 진짜 더럽고 치사하네요. 네, 더럽고 치사하네요. 이렇게 얘기했죠. 고급 인력을 날로 써먹겠다는 소리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동천이라는 친구가 아주 열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자, 외주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외주, 그리고 뭐 정부 과제, 자, 이런 걸로 연명을 하면은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전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미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참, 뭐, 씁쓸한 얘기인데, 뭐, 돈이 없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기대서 하는 거는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연명하면, 그죠? 예, 제가 이 센텐스를 조금 강하게 썼는데 이걸 무조건 하나라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걸로만 계속 연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미래가 없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외주나 정부 과제를 너무 많이 의지하시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부 과제나 외주는 사실은 불가피한 선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도 진짜 우리가 불가피하니까 한다 이런 사실은 마인드로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멤버들 모아서 야, 이 멤버면은 그냥 정부 과제 넣는 대로 따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정부 과제 막 따고 신나게 막 하다 보면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본업은 뭐 진척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이런 회사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진짜 주객이 전도돼서 나중에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좀비 기업이 됩니다. 좀비 기업. 예. 그냥 살아는 있는데 이게 뭐 본업은 뭔가 진행이 안 되고 근데 계속 뭔가 또 뭐 돌아다니긴 돌아다니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이 부분에 크게 의지하시면 안 된다. 자, 근데 그래도 돈이 없다. 그래서 좀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외주, 뭐 특히 대기업이나 좀 큰 회사의 외주를 해야만 한다. 자, 그렇다면 제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기능적으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런 기능, 이런 것들과는 유사하지만 그러나 사업적으로는 좀 무관한 일을 맡으시라. 그런 일을 따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뭐 이미지 인식을 하는 그런 AI 회사인데 뭐 똑같이 이미지 인식 비스무리한 뭐 외주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요. 그 회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멤버들은 아주 순진하게도 야 이거 우리가 원래 하던 거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거는 뭐 거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칫 이렇게 본업과 시너지 그래서 좀 쉽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렸다가 잘못하면 원청회사 특히 대기업이라고 하면 원청회사에게 기술도 뺏기고 사람도 뺏기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외주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 대기업에서 이 스타트업들의 멤버들을 꼬실 수 있는 여지는 언제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마구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회사를 저는 실제로 몇 번 봤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뭐 굉장히 이제 나중에 사람도 많이 뺏기고 기술도 힌트를 많이 줘가지고 뺏겼던 이런 경우도 제가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너무 사업적으로 유사한 그런 일을 절대로 맡으시면 안 된다. 그 사업적으로는 좀 무관하지만 역량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으시라라고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래저래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게 돌아보니 사업을 한 3, 4년 했는데 뭐 외주 프로젝트나 정부 과제로만 연명하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 된다. 만약에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조금 좀 강한 얘기인데 그냥 이제 사업을 접으시는 게 나아요. 진짜로. 예. 이렇게 계속 연명을 한다는 거는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회사 멤버들에게도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그냥 사업을 접으시고 아니면 빨리 뭐 피보팅을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는 이 드라마 스타트업을 너무 좋아하고 아주 그 조사도 잘 돼 있고 한데 물론 현실을 담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샌드박스라는 그 공간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원인제 회사와 서달미 회사가 대기업 외주를 두고 막 경쟁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조금 보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스타트업들에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건 좋지만 뭐 자칫하면은 당연히 스타트업이 뭐 외주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거는 불가피할 때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씁쓸한 면이 좀 있었어요. 네. 자, 세 번째 주제, SNS 마케팅에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눈길이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삼산텍에서. 근데 이게 앱스토어에 올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다가, 그 남천호라고 하는 남도산의 사촌 형이 그냥 아주 대담하게 박찬호에게 트위터로 보이는데 하여튼 쪽지를 날리죠.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청년이, 뭐 옛날 사진 같이 찍었던 청년이 앱을 만들었는데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 그랬는데, 박찬호가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서 남도산의 아버지가 엄청 자랑스러워하면서 주변하고 막 통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여튼 대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그 남도산이라는 그런 작은 그 얼른 돌려봐, 소설을 얼른.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저분이 소년이 왜- 지금 지금 보고 있어? 스타트업을 시작했다는 그 아주 반가운 메시지였어요. 산호? 아이고 뭐야 막역하니 그럼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어디서 나오네 저기 힘을 조금이라도 아니 우리 조카가 찬호한테 문자를 쳤대요. 아이 그랬더니 이 자식이 저렇게 바로 또 인터뷰까지 해주네. 아이 마치 우리가 바란 것 같잖아. 마음에서 시작해서 이미지
네. 아, 뭐 우리 찬호 뭐 막역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조카가 찬호한테 문자를 쳤대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자, 뭐 이 사실은 요 장면 자체가 SNS 마케팅에 대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마케팅에 SNS를 잘 활용하는, SNS 마케팅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 요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수많은 온라인 마케팅 업체가 있습니다. SNS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은데, 자, 과연 옥석을 어떻게 가릴 것이냐? 이게 진짜 큰 고민이죠. 자,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요. 저한테 실제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SNS 마케팅 업체 뭐 추천 좀 해주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골라야 돼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제가 그럴 때마다 조금 냉정하게 우리 대표님들한테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님 해보셨어요? 이거? 네, 직접 한번 해보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뭐 페이스북 마케팅 하려고 그러는데요. 페이스북에 해보셨어요? 뭐 다만 뭐 10만 원이라도 걸고 한번 돌려보셨어요? 뭐 트위터 해보셨나요? 뭐 유튜브 광고 해보셨나요? 이런 얘기를 제가 먼저 던져요. 네. 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에이전시에 무조건 맡기기 전에 저는 대원칙으로 무조건 우선 직접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대놓고 업체를 선정해서 맡기지 마시라, 제발. 그냥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개인 계정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뭔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에이전시를 무조건 뭐 믿고 통으로 이런 느낌의 것은 절대 하지 마시라. 이게 제일 제가 지금 가장 크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장애 전체에서. 자, 특히 월간 예산이 1,000만 원 미만이다. 이러면 어떻게 됐든 직접 하십시오. 그러니까 매체로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직접 하시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돈을 가지고 대행사들을 맡겨봤자 대행사에서는 우리 회사를 위한 전담 인력조차도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 회사를 탓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많은 회사들이 아이 저 온라인 마케팅 하는 것들 다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기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산이 몇 백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져가는 마진이 보통 한 20%뭐 25%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월 1,000만 원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200만 원 떨어져요. 그럼 200만 원이 떨어지면 어때요? 그냥 주니어급 한 명 정도의 월급을 줄 수 있는 월급도 사실 안 되겠죠. 200만 원이면 뭐 세금 떼고 어쩌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 돈 가지고는 우리 회사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가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대행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월 최소 한 3천 정도는 써야 자기들이 전담 인력 한 명을 배치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대충 맞는 거예요. 그 정도 숫자가 나와야 회사 입장에서 마진 떼고 그 사람한테 인건비 주고 하면 한 사람 정도를 굴릴 수 있는 돈이 월 3천 정도 이상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진짜 1,0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아예 대행사를 쓰지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좋은 이제 팁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사를 써야만 한다. 뭐 난 너무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1,000만 원 이상 그래 뭐 쓰겠다. 대행사를 좀 쓰고 싶다. 그러면 몇 가지 원칙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마케팅은요, 사실 아트입니다. 이게 어떤 기술이나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은 사실 아트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일단 핵심적이잖아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뒤에 나오지만 마케팅은 ROI도 중요하고 목표도 잘 세워야 되고 굉장히 철저하게 머니터리 밸류를 가지고 잘 이제 분석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아트라고 표현하는 거는 대행사를 고를 때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뭐 광고물이라든지, 뭐 포스터라든지, 뭐 카드 뉴스가 됐든 영상이 됐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쓰는 어떤 멘트의 톤앤 매너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랑 색깔이 잘 맞느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대행사들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도 많이 해보시고 보통 대행사들이 보면 소개서가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자기들이 했던 캠페인들을 막 이제 올려놓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관성이 있는지 톤앤 매너는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먼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비교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색깔이 진짜 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마케팅 기획을요, 우리 쪽에서 아주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기획 자체부터 대행사한테 맡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자, 어떤 거를 맡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내가 먼저 정의해 놓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맡겨야 될지도 그냥 두리뭉실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뭐 월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한 6개월 쓸 테니까요. 그냥 뭐 저기 뭐 아이디어 좀 갖고 와보세요. 그냥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자, 그런 거는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뭐 한 3개월 동안 100억 정도 쓰겠다는 대기업에서는 뭐 TBWA가 됐든 제일기획이 됐든 그런 데다 막 던지죠. 그럼 마케팅 기획 막 갖고 오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기획을 뭐 갖고 와 보세요 하면은 뻔히 그냥 이분들은 그냥 매번 하던 프로모션 했던 거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제안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 정도 비용 가지고. 그러니까 마케팅 기획은 꼭 그 비용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마케팅 기획은 반드시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뭔가 진행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건건히 다 관여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케팅이란 건 뭐겠습니까? 어떤 타겟,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타겟 유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런 게임이에요. 그죠? 그거를 물론 아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톤 앤 매너와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게 결국 이제 마케팅이겠죠. 그래서 어떤 타겟에게 우리가 파이널리 무엇을 얻어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게 회원가입이 될지, 뭐 돈을 쓰게 하는 게 될지, 아니면 인지도를 높이는 건지, 뭐 신뢰도를 높이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끔씩 대행사를 쓰는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마케팅은 그냥 광고를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광고 예쁘게 잘 만들어주고 이 회사 홈페이지 가니까 뭐 되게 뭐 센스 있게 잘 만드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완전히 그냥 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케팅이라는 건 누구를 타겟으로 어떤 매체를 써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며, 그리고 얼마의 버짓을 가지고 어떤 리턴을 얻을 것이냐, ROI에 대한 얘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이 5가지 단어에 대한 우리의 답이,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는 한 대행사 아무리 좋은 데를 쓴다 한들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앞에서도 제가 레퍼런스 체크 말씀드렸는데 어떻게든 레퍼런스 체크를 무조건 해보세요. 실제로 부실한 대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나이브하게 뭐 대충 눈에 띄는 거 몇 개 뭐 인터넷 검색해보고 뭐 검색 광고에 위에 상단에 올라와 있는 거 대충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레퍼런스 체크를 명확하게 해보시고, 최대한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 있는 이 케이스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했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 대행사가 아주 멋있게 막 대기업 프로젝트를 많이 했다고 막 이렇게 써놓잖아요. 저는 오히려 좀 비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실제로 이게 창업했을 때 아주 크게 이제 당했던 일인데, 뭐 대기업 프로젝트 많이 했다고, 뭐 물론 여기는 마케팅 대행사는 아니었어요. 다른 대행사였는데 대기업 프로젝트 많이 했다고 해서 신뢰하고 썼죠. 자, 그랬더니 웬걸 이 회사는 대기업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고, 이게 저희 거 하면서도 대기업 프로젝트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프로젝트만 온통 관심이 가 있고 좋은 인력들은 다 거기다 빼고, 우리 쪽은 완전 뭐 허접한 사람들 막 배치하고, 뭐 심지어는 외부 프리랜서 써가지고 대충 막 그냥 감당하는 수준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는 대로 열이 받아가지고 아주 뭐 대판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죠. 야, 이게 에이전시를 쓴다는 게 무조건 대기업을 해봤다고 해서 좋은 데가 아니구나. 그러면 결국 걔네들의 관심사는 다 거기 있고 우리는 그냥 푸대접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중소 레벨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많이 해봤고, 그 중에서 오히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좀 재밌는 케이스를 많이 만들었던 이런 에이전시를 쓰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뭐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레퍼런스 체크를 많이 해봐야 되지만, 흔히들 빠지는 오류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대기업을 해봤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회사나 무조건 좋은 에이전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키워드로 정리해 볼까요? 번레이트 계산 시의 주의사항. 자, 의외의 복병들, 그죠? 뭐 세금이 됐든 뭐 인건비 관련된 이런 것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외주의 늪에 빠지지 마라. 자, 이 부분에서는 외주를 그래도 하셔야 된다면 기능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그러나 사업적으로는 절대 무관한 영역에서 외주를 꼭 하시라. 안 그러면 기술과 사람과 뭐 다 뺏길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계심을 늘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주는
불가피할 때만 하십시오. 자, 세 번째, SNS 마케팅에 성공하는 법. 그냥 맡기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스스로 잘 해보시고요. 그 외에 에이전시를 골라야 한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노하우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 드라마 아주 재밌게 진행되고 있죠. 다음 편 또 기대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